회피하지 않겠답니다. 뭐 어떤 내용이냐면요. 연일 신당 창당론을 띄고 있는 이준석 전 대표가 어제 보수의 심장이죠. 대구를 찾았는데 의미심장한 말들을 쏟아냈는데 거기서 한번 어떤 내용이었는지 보고 오겠습니다. 대구에 출마한다고 하면은 사실 대구의 12개 지역구 모두 다 신당으로 도전하는 사람에게는 아주 어려운 도전일 것입니다. 가장 반개혁적인 인물과 저는 만약 한다면 승부를 보겠습니다. 제가 그런 역할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을 때는 저는 당연히 어렵다는 이유로 회피하지 않겠다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다. 여건이 된다면은 저는 더 어려운 과제를 찾아갈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보수계열 신당으로서 대구도 아니고 보수계열 신당으로서 광주를 돌파할 수도 있고요. 이준석 전 대표가 대구에 출마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전에 저희 프레스룸 나와서 김재원 최고위원이 대구에 출마할 수 있다 두고 봐라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이렇게 되고 있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뭐 지금 이준석 대표가 저렇게 말했다는 거 사실 지난 6월 2일 발언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준석 대표가 어떤 이런 발언을 했냐면 노원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 이런 발언을 했어요. 네. 결국 서울 노원으로 출마를 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건데 당협위원장이죠? 맞습니다. 예. 5개월 이후에 지금 현 시점에선 갑자기 대구로 틀었어요. 가능성을 열어둔 거죠. 정치인은 결국 말을 지켜야 합니다. 6월 달에 노원으로 나가겠다고 했다가 갑자기 대구로 선회를 하는 거. 저는 이거는 굉장히 여론을 떠보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저는 지금 이런 흥미로운 말을 한 가지 들었는데 뭐 어제도 이제 윤창현 의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 신당은 공천자의 낙오자, 공천을 못 받은 낙오자들의 맛집이 될 것이다. 저는 이럴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봐요. 결국 인재를 찾는 그런 모습이 계속해서 이어져야 되는데 결국 신당을 만들게 된다면 인재가 없으면 당은 선거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천의 낙오자들이 계속해서 찾는 맛집이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에는 저는 굉장히 공감합니다. 좀 비판적으로 보시네요. 네. 신정희 의원 그리고 대구에서 출마한다면 가장 반개혁적인 인물과 승부를 보겠다 이런 얘기도 이준석 전 대표가 했는데 보수의 텃밭인 TK에서요. 국민의힘 후보하고 진검승부 불사하겠다. 너무 자존심이랄까요? 뭐 자신감이 넘쳐나는 것 같아요. 예, 이런 자신감을 오히려 광주에서 한번 비춰봤으면 어땠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봐요. 뭐 대구에서 지난 당대표 선거 출마했었을 때 그때 뭐 탄핵의 강을 건너자라는 어떤 멘트를 통해서 오히려 대구의 시민들로부터 보이콧 당할 뻔했던 이준석이 상대적으로 아주 선전했던 지역이 또 대구이기도 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말한 것처럼 뭐 대구가 엄청 험지이고 대단한 도전같이 또 말씀을 하셨지만 실제로는 본인이 한번 크게 성과를 냈던 지역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아주 장엄한 멘트를 던졌지만 상대적으로는 본인에게 해볼 만한 지역으로 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여기 제가 보면 가장 반개혁적인 인물과 승부 보겠다. 이 누구라고 보십니까 두 분은? 누구세요? 하시죠. 누구십니까? 뭐 지금 뭐 대구에 여러분들이 계시죠. 네. 그리고 뭐 이준석계가 아닌 결국 윤석열 정부의 굉장히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가장 친윤으로 생각하는 그런 인물로서 대구의 그 지역구로 가지 않을까. 누굽니까 그게? 그건 뭐 말씀드리기 좀 곤란한데요. 그런가요? 예. 네, 여러분이 계십니다. 네. 근데 이준석 전 대표가 한 사람을 이렇게 딱 집어서 말을 했다기보다는 결국에는 대구로 중심으로 해서 보수의 심장인 대구를 이렇게 경합시키는 그런 모습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가장 핵심적인 게 광주, 호남으로 이렇게 한번 갔으면 좋겠다라는 신정현 의원의 말에 굉장히 공감을 하는데요. 지금 뭐 천하람 위원장 같은 경우도 호남에서 지금 준비 중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계라는 그런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는 차라리 호남으로 가는 게 승부수를 더욱더 던지는 게 아닌가 그런 모습 한번 기대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일단 비례로 나간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지역구로 나갔다. 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정현 의원. 네. 이런 와중에 비명계 의원들도 이제 연일 탈당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요. 예. 비명, 공천, 학살 이런 예. 걸 우려한다고 하는데 네. 이준석 신당으로 갈지 말지 막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혀 고민하지 않아요. 아니에요? 이준석 전 대표와 소위 말하는 비명계 의원들, 물론 비명계 의원들도 스펙트럼이 다양하기 때문에 네. 뭐
동일하게 또 패키지 할 수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 있으면서 이준석 대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정치, 철학, 또 정체성 이런 건 간극이 너무 넓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이겨보겠다 혹은 뭐 당장 공천받기가 어렵겠다. 그래서 이준석 신당이 들어간다. 이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실 비명계 의원들이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실제로도 제가 통화해봤던 몇몇 분들은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그렇군요. 예. 그리고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요. 이 친명 성향 강성 당원들이라고 하죠. 비명 의원들 공격한 걸요. 드디어라고 표현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공개적으로 처음으로 비판을 하더라고요. 비명계 불만, 탈당 움직임 뭐 이런 거 다독이는 차원으로 봐야 하는 건지 뭐 경고를 메시지를 날린 건지 이동석 행정관 어떻게 보세요? 뭐 결국에는 이제 중도층 끌어안기에 전략적으로 나선 거라고 지금 풀이가 되는데요. 지금 이게 사실 민주당 그리고 국민의힘 모두가 지금 중도층을 끌어안기 위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이제는 본격적으로 나선 건데요. 이게 사실 보면은 국민의힘조차 그러니까 과거 자유한국당 시절에도 굉장히 강성에 대한 그런 이미지를 벗기 위해서 중도층 그러니까 태극기 부대와의 그런 거를 좀 이렇게 선을 긋는 모습도 보여왔잖아요. 네네. 그거의 일환으로 이재명 대표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목소리를 낼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뭐 수박 그림 내면서 뭐 좀 비판을 했던 것 같은데 신정인 의원은 예.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로써 경고하는 건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말했으니까 그 이후에 소위 말하는 강성 지지층들은 하던 일 계속 하세요. 이런 식의 메시지라면은 이분들은 예 대표님은 그 자리에서 역할을 잘 하십시오. 싸움은 우리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여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경고를 한다 그런다면은요, 정말 여기에 대한 징계 조치나 혹은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한 심지어는 필요하다면은 당에 대한 어떤 조치에 충분히 응하지 않은 여러 가지 어떤 태도에 대한 부분들을 가장 강력한 징계 조치 혹은 고소고발 조치까지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까지도 경고를 해 주셔야 이것에 대한 정확한 본인의 메시지가 전달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